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자,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5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추워졌죠. 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선생님들 이렇게 좀 겉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겨울에 입던 건데 춥네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서 수업 녹화하는데 조금 지장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소리가 듣기 싫어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목소리 다시 옛날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변화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요. 동아시아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1단원에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중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사회 변화를 이해한다.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입니다. 청동기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소단원 부분으로 오늘 수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석기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그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변화하면서 어떤 사회 변화 모습이 보이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로 가면은 움집이 제작되고 각종 옷감과 토기 이런 것들이 제작되는 기술이 더욱더 발달해 가요. 또 씨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사이에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분업이 발생하는데 뭔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할 때 조금씩 각자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누구는 밭을 간다거나 누구는 농기구를 제작한다거나 누구는 그동안에 음식을 장만한다거나 누구는 어디 가서 수렵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곤 했었죠. 사회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이 됩니다. 잉여 생산물은 우리가 가족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런 생산물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재산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다 먹고도 남는 재산이 생긴다.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누구는 남고 누구는 남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규약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되죠. 그럼 이 규약은 누가 정하겠어요? 씨족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씨족장들이 이런 그 규약 같은 걸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씨족장의 권한은 더욱더 강화되어 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그동안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을 늘리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농업 생산량이 발달해서 수확량이 많아지게 되면 남는 것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남는 것을 기반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계급이 분화되는데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나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고 각종 정치 제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한 정치 제도에 맞는 국가들이 설립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동기 시대 때부터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나 법률, 감옥 이런 것들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국가 성립의 구체적인 과정이라든지 성립 시기가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국가의 성격에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청동기 문화 중에서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중원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원 지역은 그냥 지금의 중국이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지역에서는 어떤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배울 때 중원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원 외 지역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좀 규모도 좀 다르고요. 또 성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중국부터 보고 그 주변 지역을 나중에 살펴보는 식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쯤에 이 얼리터우 문화라는 것이 있었다고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궁전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 등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그동안에는 최초의 국가가 뭐였느냐, 문헌상에는 하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유적이 발견된 건 상나라부터였습니다.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나라부터 유적이 발견됐어요. 은허라는 유적이 발견돼서 거기가 최초의 국가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었는데 문헌상에는 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는 나라는 있다는 것만 알았지 유적이 발견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얼리터우 문화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가 최초의 국가인 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가 이 중원 각지에 다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여러분 그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청동 술잔,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리터우 지역에서 발견됐던 이 궁전터를 복원을 하니까 아래와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궁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초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만 이 시기가 기원전 2000년경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는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얼리터우 문화에서 전파된 청동기 문화가 상나라 때 이르면 이 청동기 문화가 아주 꽃피우는 이제 그런 시절을 맞게 됩니다. 아주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무기나 제기, 제사 때 쓰는 도구들인데 이런 각종 도구들이 이 당시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 화살, 검 같은 무기나 또는 솥, 술잔, 그릇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얼리터우라고 하는 곳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얼리터우 빨간 점 3개 찍혀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은허를 찾아보시면 이 은허가 상나라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으로 청동기 문화가 이동을 했고 여기에서 은허에서 발견된 여러 청동기 유물들로 하여금 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가 엄청 발달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만주 지역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 그리고 한반도는 기원전 10세기 무렵, 이 시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청동기는 주로 무기, 그다음에 제기, 장신구 등이죠. 그래서 무기는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긴 칼이 있죠.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고요. 제사 때 쓰는 도구로는 거울과 방울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가 이렇게 무기나 제기로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농기구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왜 그럴까? 농기구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쓰십시오. 어디다 쓰냐면 그 과제 제출할 때 보면은 돌발 퀴즈 답을 쓰는 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생각하는 답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로 농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작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아까 청동기로는 농기구가 안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뭘로 만들었겠는가? 돌이나 나무밖에 없죠. 그전에는 다 석기 시대였으니까 돌과 나무로 제작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농기구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 이 반달 돌칼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돌로 만든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벼 이삭을 벨 때 쓰였던 도구입니다.
한반도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고 만주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 고인돌이 지배층의 무덤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윗돌이 너무 무거워요. 이 돌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 그냥 몇몇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다못해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돌도 아니고 아주 먼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세운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인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돌들을 조형물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지배층의 무덤으로 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큐슈 지역이나 만주의 랴오닝 등지에 고인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고인돌의 특징은 이렇게 윗판이 큰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요. 탁자형으로 생긴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 바둑판처럼 생긴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청동기가 어떻게 발달하냐면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큐슈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청동기와 그다음에 철기 제작 기술 그리고 벼농사 기술을 전래해 주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 그 벼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술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동기 그리고 철기 벼농사까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건너갔던 이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주로 사용했던 도구가 목재 도구인데요. 목재 도구하고 간석기를 사용해서 논을 경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철기 제작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쇠를 덧댄 농기구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나무로 만든 도구에다가 이 끝에다가 이렇게 쇠만 덧대서 이렇게 땅을 파기에 아주 적절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청동기로 제기와 장신구 등을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밑에 그림에 동탁 그리고 동모가 있는데요. 동탁은 청동으로 만든 종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모는 청동으로 만든 창 끝입니다. 저 밑에다가 나무를 긴 나무 봉을 대면 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용 도구로도 만들기도 했고 나중에 전래된 철기는 생산도구와 무기 등을 제작하는 데 쓰였습니다. 아까 우리 청동기는 농기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발 퀴즈도 냈는데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 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다 짐작하고 계시지만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리하고 주석이라고 하는 두 광물을 섞어야 되거든요. 비율을 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술이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으면 어때요? 가격도 비싸겠죠? 그러니까 지배층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기구를 지배층들이 쓸까요? 안 쓰겠죠? 그래서 하층민들이 쓰는 농기구까지는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를 또 이야기하면 청동으로 만들어서 농기구로 쓰면 청동이 잘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농기구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도구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기로는 좀 양이 많고요. 철광석을 녹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이 철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까지 만들 수 있게 됐고 이 철기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무기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철기가 매우 더 단단하니까 청동기와 철기가 부딪히면 청동기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철기 무기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무기는 거의 장식용 또는 이렇게 제사용품 이런 정도로 용도가 좀 변경이 돼요. 예. 그래서 철기가 생산도구, 무기 이런 것들로 일본에서 제작이 되는데 역시 일본뿐만 아니라 중원 지역이나 만주, 한반도 등지에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도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청동기 문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계급도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성립되었고 그래서 이제 중원 지역에서는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만주하고 한반도 등지에서도
이 청동기가 사용이 됐고 이러한 청동기는 일본 열도까지도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중원 지역의 국가, 즉 중국에서 있었던 국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